중종 9년인 1515년 훗날 발 뒤에서 조선을 좌지우지했던 여장부가 왕비로 간택된다. 조선 중기 최고 권력자가 되는 문정왕후의 탄생이었다. 그녀의 찬란했던 삶을 보여주는 능이 서울 노원구에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태능이다. 문정왕후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태어난 왕비였다. 신하들이 선택한 왕이었던 중종의 왕비들이 연달아 폐서인되거나 일찍 죽자 당시 권력 중추에 있던 유님은 외조카인 그녀를 왕비로 추대한다. 애써 얻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었다. 유님의 추대로 왕비에 올랐지만 그녀의 왕비 생활은 고단하기만 했다. 지아비인 중종이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상황에서 그녀는 딸만 내리 넷을 낳았다. 그러다 30대 후반에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훗날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이다. 경원대군을 위해 문정왕후는 본격적인 정쟁에 뛰어들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며 결국 정권을 잡는다. 명종이 왕이 된 후에도 수렴청정으로 왕권을 확고히 한 희대의 여장부 문정왕후. 그녀의 바램과 욕망이 꿈틀거리는 태능으로 가보자. 태능은 왕비가 혼자 모셔져 있는 능이라기에는 규모가 무척 크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한다. 선수촌이 근처에 있기 때문인지 도로 정비도 깔끔하게 되어 있다. 길쭉한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본격적인 무덤이 등장한다. 홍살문 옆에는 배례석이 있다. 절을 올리고 예를 표하기 위한 네모 반듯한 돌로 능에 출입하기 전 예를 다하라는 의미가 있는 돌이다. 반듯하게 놓아진 신도와 어도를 지나면 태능에 있는 유일한 건물, 정자각을 볼 수 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운 건물로 고요하고 한가로운 주변의 고즈넉한 풍경과 한껏 어우러진 건물이다. 여유로운 풍경 속에 자리한 태능이지만 사실 그 주인인 문정왕후의 삶은 그리 한가롭거나 여유롭지 못했다. 명종을 낳기 전에는 젊고 아름다운 경빈 박씨, 소박하고 포근한 매력이 있는 희빈 홍씨와 경쟁하며 중종의 총애를 갈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명종을 낳은 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늦은 나이에 낳은 명종을 그녀는 무척 아꼈고 그를 왕위에 올리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의 세자는 훗날 인종이 되는 원자 호였는데 나이 역시 한창 때인 20살이었다. 지금껏 인종의 보호를 빌미로 왕비 자리를 지켜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 인종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셈이다. 그녀는 어떻게든 명종을 왕위에 올리고 싶었고 결국 그 지나친 사랑이 그녀를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던지고 그녀에게 한국의 측천무후라는 별명을 안겨준 것이다. 정자각 옆에 위치한 비석과 비각이다. 생전 그녀의 위세를 보여주듯 왕비의 무덤에 세워진 비석치고는 규모도 크고 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비석이다. 큰 업적을 세운 왕의 무덤에 있는 비석처럼 웅장하고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인종이 8개월 만에 죽었을 때 문정왕후는 많은 지탄과 의심을 받았다. 공적인 자리에서도 공공연하게 우리 모자를 언제 죽이실 작정입니까? 라며 인종에게 폭언을 퍼붓던 문정왕후다. 인종이 죽으면 다음 왕의 자리는 자연스레 명종의 차지. 의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다. 폭언을 가하는 문정왕후에게 항상 예를 다했던 인종의 태도도 그녀의 입지를 불안하게 했다. 이런 인식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은 여자로 문정왕후가 자주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의심과 비난을 뚫고 기어이 명종을 왕위에 앉히고 만다. 당시 명종의 나이 12살, 수렴청정의 시작이었다. 정자각과 비각을 뒤로하면 야트막한 언덕 위에 봉긋 솟은 무덤이 있다. 이곳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태능이다.
태능은 국조 오래오의 전통적인 능제 형식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사실 문정왕후가 원한 맷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지아비인 중종의 곁이었다. 중종의 묘를 정릉으로 옮길 것도 그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정릉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현실적인 여건이 힘들어지면서 그녀는 지아비의 곁이 아닌 아들 곁에 묻히고 말았다. 봉분 아래에 구름과 12지신을 의미하는 방위신이 새겨진 병풍석이 둘러서 있고 그 주위에는 다시 난간석이 자리하고 있다. 묘지치고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새다. 묘지 주위에 있는 화려한 성물들처럼 문정왕후의 수렴청정도 화려하고 강렬한 것이었다. 수렴청정을 명종이 20살이 될 때까지 8년간 행해졌지만 그 이후 죽을 때까지 조선 최고의 권력자는 명종이 아닌 그녀였다고 한다. 권력을 잡은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젊은 시절 자신을 핍박하고 무시했던 세력들의 일소였다. 대윤파라고 일컬어지는 유님을 비롯한 죽은 장경왕후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이 뽑았던 개혁파 살인들까지 모두 조정에서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이다. 봉분 앞에는 여러 성물들과 함께 특이한 문인석, 무인석이 있다. 무인석은 본래 왕릉 앞에 능묘를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로 세워지는데 태능에 있는 무인석은 일반적인 무인석의 모습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먼저 문인석을 보자. 2.6m에 이르는 크기의 문인석은 2개가 세워져 있는데 두 문인석이 손을 감싼 모양이 각각 반대로 되어 있다. 과거 급제자가 홍패를 받을 때 착용하는 관을 쓰고 있는데 무척 자세하고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무인석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인석과 비슷한 크기의 무인석은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 투구를 쓰고 있는데 금방이라고 칼을 뽑아 휘두를 듯 눈을 부라리고 있는 모습이 위압적이다. 두 석인 모두 몸보다 얼굴이 훨씬 거대한데 표정 하나하나, 눈과 코 하나하나를 모두 표현해냈을 정도로 정교한 조각이 인상적이다. 투구와 관대에도 장식이 깊게 새겨져 있다. 문정왕후는 을사사화 이후 명실공히 조선 제1권력자가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수렴청정을 하지 않게 된 후에도 조정 관료들과 토론을 하며 정치에 깊이 관여했다고 한다. 왕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네가 왕이 된 것은 모두 내 힘이다며 윽박지르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조선의 모든 것을 거머쥐었던 문정왕후. 하지만 그녀가 좋은 의미로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동생인 윤원형과 그의 첩 정난정은 조선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문정왕후는 그에 동조했거나 적어도 방관한 책임은 있는 셈이다. 여인의 지위가 낮았던 조선시대,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여자 문정왕후. 표독스럽고 욕망의 화신으로 묘사되는 그녀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지아비의 따스한 품과 당당한 아들의 모습 아니었을까. 광활하고 고요한 태능에서 그녀의 마지막 바램을 상상해본다. 태능 근처에 죽을 때까지 문정왕후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했던 비운의 왕 명종의 무덤이 있다. 왕비인 인순왕후 심씨와 함께 모셔져 있는데 태능의 비견들 만큼 커다란 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명종은 큰 축복 속에 태어났지만 그 앞에 깔린 것은 샛길이라고는 없는 쭉 뻗은 고속도로였다. 문정왕후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에게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주문처럼 들어왔을 명종. 그의 답답했을 생을 강릉에서 하나하나 찾아보자. 전체적으로 능은 깔끔하게 꾸며져 있으나 어딘지 모를 외로움과 쓸쓸함이 능 전체를 어루만지고 있다. 나무가 우거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여름이면 푸르른 잎이 멋들어질지 몰라도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가 온전히 드러나 쓸쓸함을 더해준다. 입구에 있는 금천교다. 이곳을 건너면 본격적인 왕릉 구역인 것이다.
신성함과 속됨을 나누는 다리이기도 하고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는 다리라고도 한다. 돌을 잇대어 만들어져 있는데 매끈하게 쭉 뻗어 있다. 강릉의 입구인 홍살문이다. 잡기와 애군을 막기 위한 문인데 약간 비대칭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이 보인다. 금천교에서 홍살문을 바라보면 멀리 정자각과 쌍릉도 어렴풋이 보인다. 태능과 마찬가지로 배례석이 있고 배례석을 지나면 역시 신도와 어도가 나란히 정자각을 향해 있다. 반듯하게 쭉 뻗어 있는 길이지만 여기서도 뭔지 모를 쓸쓸함이 전해져 오는 듯하다. 참도에서 정자각으로 향하는 중간에 충문을 태웠다는 예감이 자그맣게 뚫려 있다. 얼핏 보면 잘못 만들어진 구멍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돌출형으로 되어 있던 태능의 예감과 달리 지면에 파묻힌 형태였다. 왕릉에 있는 유일한 건물, 정자각이다. 말 그대로 정자 모양의 건물로 실제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다. 2단 위에 있는 정자각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능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만큼 허허로운 공간에 자리 잡은 탓이다. 정자각 왼편에는 제례 시 왕의 식수나 기타 다양한 용도로 쓰였던 우물이 있다. 어정 혹은 제정이라고 불렀다. 명종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서 다른 왕들은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셨을까? 역사가 느껴지는 우물이었다. 명종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다. 태능에 있는 문정왕후의 비석과 비슷한 모양이며 심지어 앞에 있는 글씨도 비슷한 모양이다. 만들어진 시기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능의 핵심 공간인 봉분이다. 앞에는 다양한 성물들로 채워져 있으며 쌍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왼쪽이 명종의 능이며 오른쪽이 왕비의 능인데 양쪽 모두에 구름무늬와 12지 신상이 새겨진 병풍석이 둘러져 있다. 태능과 마찬가지로 무인석과 문인석이 각각 한 쌍씩 마주보는 형태로 서 있다. 마주보고 있는 무인석의 모양이 아주 조금 차이를 보이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조형물이다. 태능에 있는 문인석은 무인석과 크게 다른 점은 거의 없다. 역시 옷의 주름까지 표현한 세심한 조각 기법이 돋보이는 조형물이다. 다만 오랜 세월의 풍파에 여기저기 색이 바래고 곰팡이도 피어있는 모습이 조금 안쓰러워 보인다. 석마, 석양, 석호다. 석양은 악귀를 제거하고 석호는 산천의 맹수로부터 봉분을 수호하며 석마는 영혼의 운송자 역할을 한다고 전해진다. 모두 고대 중국의 능묘 제도에서 유래된 것들이다. 혼유석과 망주석, 장명 등이 봉분 앞을 지키고 있다. 세워진 지 50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고즈넉한 모습으로 봉분 앞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강릉에 잠들어 있는 명종은 12세 때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아야 했고 이 수렴청정은 그가 20살이 될 때까지 8년 동안 이어졌다. 명종이 20살이 된 후 수렴청정은 거둬지고 친정이 시작되었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 중종과 마찬가지로 꼭두각시 왕이었다.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문정왕후나 그녀의 동생인 윤원형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종에게는 바른 정치를 피고자 하는 의지와 꿈이 있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을 죽인 어머니의 정치를 눈앞에서 목도한 그의 안에 어떤 꿈과 이상이 꿈틀거렸던 것일까? 명종은 어머니와 외삼촌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을 궁으로 불러들인다. 이량과 이정빈이었다. 이량을 이조 판서로, 이정빈을 이조 전랑으로 임명한 명종은 조금씩 자신의 정치를 펼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새로운 세력들이 말썽을 일으킨다. 이량과 이정빈이 파벌을 만들어 횡령을 일삼은 것이다. 결국 심의겸에게 탄핵당한 둘은 명종이 친정을 시작한 지 딱 10년이 되는 1563년 숙청되고 만다. 명종의 꿈이 쓰러지는 순간이었다.
2년 뒤 태산같이 버티고 있던 어머니 문정왕후가 죽는다. 이때까지도 명종에게는 세력 기반이라고 할 무언가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명종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펴나간다. 윤원형을 내쫓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지만 그러기에는 그의 몸이 너무 약했다. 어머니가 죽고 고작 2년, 홀로 고군분투했던 명종은 경복궁 양심당에서 34세를 일기로 승하하고 만다. 명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선천적으로 약한 몸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받아온 막중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도 그의 건강을 해친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항상 왕만을 부르짖으며 태산같이 그의 뒤에 서 있던 문성왕후. 그녀의 압박을 명종은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토록 문정왕후가 집착하고 바랐던 왕위였지만 명종이 죽고 난 후 그 자리는 왕실의 적통이 아닌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에게 가버린다. 명종의 적장자가 13세에 요절하고만 까닭이다. 문정왕후는 어떤 허상을 쫓아턴 것일까? 강릉에는 기이하게도 쓸쓸함과 허전함을 머금은 답답한 바람이 불어온다. 평생을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명종, 그의 답답하고 허전했던 마음이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